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융합과학 6번째 시간으로 행성의 운동 부분,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제출해 주었던 과제에 대한 해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5차시 과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그림에 보다시피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케플러 제1,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고 아까 설명한 대로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플러 제1, 2법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플러 1법칙은 뭐였냐면 타원 궤도 법칙이었습니다. 모든 행성들이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은 행성들이 공전운동할 때 이 규칙대로 이 규칙을 따라서 공전운동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은 어떤 천체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들은 항상 타원 궤도를 따라서 공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까이 있는 달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으면 달도 지구 주변을 원으로 도는 게 아니라 지구 주변을 타원으로 돕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이 가까워질 때가 있고 가까운 지점이 있고 지구와 달이 멀리 떨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이 가까워질 때는 슈퍼문이 관측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체 주변을 공전하는 천체들은 항상 이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게 첫 번째 법칙,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행성들이 공전할 때는 이 케플러 1법칙에 따라서 공전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도는데 이 타원 궤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칭을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로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궤도상에서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부르겠죠. 이 1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 그래서 이 근일점 사이의 거리하고 원일점까지 거리 요 두 개를 합치면 근일점 요 길이를 A, 원일점 사이 B라고 해볼게요. 그럼 A 플러스 B를 하면 이거는 긴 지름이 되는데 긴 지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 개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이게 장반경이 되는 거죠. 이 장반경의 길이는 여기 A네. 이 장반경의 길이는 어쨌든 근일점하고 원일점까지 요 거리랑 이 거리를 합쳐서 둘로 나누면 이 장반경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항상 두 개의 초점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초점, 여기를 초점으로 해서 타원을 그리면 이게 행성의 궤도가 되는 거고 이 초점 중에 한 곳에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케플러 제1법칙이었습니다. 케플러 제2법칙은 뭐냐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다 보니까 이 행성들이 등속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일정한 빠르기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동하냐? 태양 주변에서는 근일점 부근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원일점 부근에서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냥 빠르게 그냥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이 직선이 쓸고 지나가는 면적, 이 면적이 똑같은 시간이면 똑같은 시간이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시간이면 같은 면적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 속도가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걸린 시간분에 이동한 면적 변화가 이걸 면적 속도라고 하는데 면적 속도 이게 항상 일정하다는 게 케플러 제2 법칙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찾아낸 거냐면 티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케플러가 그 관측 자료들을 분석해 보니까 분석해서 타원 궤도를 그리고 여기 면적들을 구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그냥 그 속에 공전하는 행성 속에 숨겨진 규칙을 이 사람이 발견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공전 규칙을 찾아내었습니다. 이러한 케플러 제1, 2법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기는 읽어보시면 알겠고 이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내용입니다. 행성의 운동이 타원이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이거죠. 이게 1법칙이고 이게 2법칙인 거죠. 행성의 운동이 타원이고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이제 행성의 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세계는 더 이상 완벽한 곳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의 세계와 별 다를 게 없지는 않냐. 그래서 지구 위의 물체 운동이나 행성의 운동이 같은 법칙으로 설명은 가다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뉴턴이 이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사에 있어서 큰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플러 제1, 2법칙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플러는 이 1, 2법칙을 발견을 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습니다. 설명 못한. 이 일들이 왜 그냥 규칙만 찾아냈을 뿐이지 이 규칙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는데 그 규칙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뉴턴이 대단한 사람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난 과제 해설입니다. 지난 과제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시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융합과학이니까 이런 것들 수학하고도 융합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실생활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해보고, 실험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3학년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실험 계획을 잘 세워서 또 한 학기 프로젝트를 잡아서 실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후에 과제를 하나 제시해 줄 테니까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은 실험 계획을 세워서 한 학기 또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근일점에 있을 때랑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의 크기가 달랐습니다. 그죠? 태양의 크기가 여기서 선생님 한번 손을 그어볼게요. 그어보면 아이고 다릅니다. 그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하고 크기가 이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이 크기의 이 지름의 비율하고 요 지름하고 요 지름 이 지름의 비율하고 도대체 태양의 겉보기 크기하고 그다음 태양과의 거리는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단은 여기 태양이 하나 있습니다. 태양. 근데 똑같은 태양인데 이 태양의 크기는 똑같은데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아이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이겠죠. 이렇게 바라보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이거는 파란색으로 해봐야지. 여기 있는 태양을 이거는 다시 직선을 그어볼게요. 여기 있는 태양을 바라보면 안되겠다. 못 그리겠다. 여기 있는 태양은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태양의 크기는 좀 더 작게 보이는 거죠. 이 각도가 작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태양을 어떤 동전을 이용해서 동전으로 태양 가리기를 해볼게요. 가리기. 동전으로 태양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눈이라고 생각하고 내 눈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L이라고 할게요. L만큼 떨어진 곳에 여기다가 이제 동전을 하나 세울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멀리 있는 여기 있는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크기의 동전만 있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가까이 있는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 크기의 동전이 필요합니다. 동전 크기가 다른 거죠. 이때 이 가리는 이 동전 크기가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태양 크기가 되는 거죠. 이게 태양의 시지름입니다. 그래서 근일점일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이 크게 보이고 원일점일 때는 이 작게 파란색 원처럼 작게 보이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좀 더 확대를 시켜 볼게요. 확대를 시켜서 요 반만 여기서 여기 반만 딱 잘라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절반을 한번 잘라볼게요. 절반을 자르면 절반 잘라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절반 위에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높이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태양이다, 태양. 지금 파란 게 그린 게 태양의 크기입니다, 태양. 태양의 절반을 우리가 뜯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 원이 있는 지점이고, 여기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빨간색 지점입니다. 그쵸? 그럼 이제 요 길이는 지금 L로 갖고, 그쵸?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의 길이를 요걸 A라고 합시다. A. 요 짧은 게 A. 그럼 요 빨간색에는 요 길이는 요 A의 몇 배라고 그러면 MA라고 할게요. MA. A의 M배가 되는 겁니다. A의 M배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요 길이는 원일점까지의 거리는 요 L의 몇 배가 된다. 그러면 L의 N배가 된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러면 요 A는 원일점에서 태양 겉보기 크기, 그 다음에 MA는 근일점에서 태양 겉보기 크기, 됐죠? 그 다음에 L은 근일점까지 거리, NL은 원일점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다 됐고,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을 같이 봅시다. 이 삼각형, 요 길다란 이 삼각형에서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비례식 세우면 요 L 대 A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L 대 A는 쭉 가면 NL 대 여기까지 NL 대 요 태양의 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태양의 지름을 R, NL 대 R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NL 대 R 이렇게 하나씩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요 삼각형, 요 앞에 짜리몽땅한 삼각형, 이거는 L 대 MA는 요 뒤에 거 큰 L 대 R 되죠. 큰 L 대 R 됐죠? 그럼 요 녹색의 요 위에 거, 요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식을 한번 비례식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L 곱하기 R은 ANL, 그렇죠? 2번식은 L 곱하기 R은 MAL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분수를 취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고 AL입니다. 그럼 1은 M분의 N입니다. 그럼 M하고 N하고 값이 같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요 AM이라는 거는 요 겉보기 크기의 비율이고, 겉보기 크기가 몇 배 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N이라는 거는 근일점하고 원일점 사이 거리가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M하고 L이 같으니까 결국은 겉보기 크기의 비율이 거리 비율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겉보기 크기의 비율, 다시 여기 요 거리가 A하고 B다. 그럼 A 대 B가 결국은 원일점하고 근일점의 거리 B가 된다는 거죠. 우와, 우리 태양의 겉보기 크기만 재면 원일점하고 태양과의 거리의 B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가 태양 크기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태양 크기만 잴 줄 안다면, 그러니까 우리 태양의 상의 크기, 태양이 어디 뭐 카메라에 맺히든지 아니면 그림자로 맺히든지
아니면 뭐 햇빛이 뭐 어쨌든 태양의 모습이 딱 맺혔을 때 그 맺히는 크기만 된다면 그 이제 두 시간 동안에 오늘 재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 잰다면 재었을 때 그 태양의 크기를 재고 그 크기의 비만 구하면 거리 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일점일 때 지구 태양 사이 거리는 0.97 AU고 원일점일 때 지구 태양 사이 거리는 1.03 AU라고 합시다. 그러면 장반경은 얼마며 초점 사이 거리는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타원궤도를 그리면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타원궤도 이런 타원궤도는 아니지만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가 태양이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0.97이고 0.97 AU이고 요 길이가 1.03 AU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요 총 길이는 0.97 플러스 1.03 AU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2AU라는 거죠. 2AU. 그러면 장반경은 요 길이는 1AU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AU가 되고 그럼 여기에 태양이 있는 곳이 초점이라고 그랬으니까 요까지가 0.97이니까 여기는 0.03 AU가 되는 거고 그럼 이쪽에다 초점 하나 더 있겠죠. 여기까지도 0.03 AU. 그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는 0.06 AU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중심이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고 이쪽 초점, 중심의 이쪽 초점이 각각 0.03 AU씩 떨어져 있는 겁니다. 0.03 AU씩. 그렇죠? 그럼 장반경을 100cm라고 하면 초점 사이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장반경이 100cm다. 그럼 여기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봅시다. 중심에서 여기가 여기까지가 100cm다. 그럼 여기도 100cm. 그럼 여기 초점은 아까 이게 1AU일 때 0.03 AU니까 그럼 100이면 이거 100배 해주니까 여기는 3cm, 3cm. 여기 3cm. 그럼 중심에서 3cm씩 양쪽으로 떨어지는데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죠. F 초점 F 다시. 그럼 초점 사이 거리는 6cm가 됐네. 6cm. 그렇죠? 여기는 초점 사이 거리는 0.06 AU였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장반경을 100cm로 뒀을 때 태양의 위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태양의 위치가 요 한 가운데서 3cm 떨어진 곳에 이제 태양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태양을 찍을 수 있는 거죠. 태양의 궤도를 그릴 때.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장반경을 알았을까? 장반경이 100cm이고 초점이 3cm 요 중심에서 요건 중심에서 3cm 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타원의 그림에서 우리가 뭘 한 거냐면 이 초점의 좌표를 한 거죠. 초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 하고 이게 3,0인 걸 안 거죠. 그다음 요 A 좌표를 안 겁니다. 이게 장반경이니까 장반경 길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0이고 이게 100,0인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B 값을 모릅니다. 이게 단반경. 여기 요 길이를 모르는 거죠. 요 길이를 모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길이는 여기 설명에 이제 제시해줬던 타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요 A라는 거는 100cm, B는 모르고, 그럼 C가 이게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됩니까? B 제곱은 100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A 제곱은 10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타원 방정식을 그대로 한번 써보면 지구 궤도를 나타내는 그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그대로 써보면 A제곱 100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제곱은 여기 위에 있네요. 100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지구 공정 궤도인 거죠. 지구 공정 궤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그려보니까
요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프에다가. 그러니까 거의 원에 가깝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이제 100, 이게 요거죠. 100이 요거고. 그럼 요거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9991 나옵니다. 그러면 요 좌표는 요 점은 뭐냐면 9991을 루트 씌우면 되겠죠. 그럼 이게 여기 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는 100이 안 되는 거죠. 100이 안 되는. 요 위에 그 단반경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요만큼 차이. 하지만 요 장반경은 딱 100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공정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태양의 위치는 어디냐? 태양의 위치는 아까 이걸 100cm로 봤을 때는 3cm 위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가 10cm, 여기 10cm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확대를 한번 쭉 해볼까요? 그럼 어디냐? 여기가 10cm, 5cm고 여기가 태양이 있습니다. 여기 태양. 여기 태양이 있는 거죠.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거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지구, 태양이 거의 이 궤도의 중심에 있는 거고, 거의 중심에 있는 거고, 그 주변을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도는 겁니다. 지구가 이렇게 도는. 지구가 태양하고 가까이 여기 근일점에 있을 때 이게 1월입니다. 1월. 그 다음에 여기 원일점에 있을 때 원일점. 이게 7월입니다. 7월. 그러니까 이게 뭐 12에서 1월이 되는 거고 6월에서 7월 되는 거죠. 그래서 근일점일 때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원일점일 때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의 궤도를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못 그린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기가 직접 한번 그려서 과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 얘가 다시 그려서 제출한 것으로 오늘 출결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이 과제를 그려서 다시 오늘 과제 제출하는 것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궤도를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과제는 이거는 희망하는 사람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모두 다 하게끔 선생님이 권하지는 않을 거고 자기 희망하는 사람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제는 뭐냐면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변화 측정하는 계획을 세우기. 지구와 태양 사이가 지구가 이제 아까 타원 궤도를 돌고 있으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계속 변할 건데 그 태양 사이 거리가 변하는 걸 우리가 직접 한번 재보고 싶다는 거죠. 그 측정하는 변화가 진짜 점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변화를 재려면 뭘 재면 된다 그랬냐면 아까 말했지만 태양의 겉보기 지름 B가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 B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보기 지름을 재는 게 목표죠. 그래서 겉보기 지름을 언제 잴 건지 그래서 태양의 겉보기 지름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겉보기 지름을 재는지 이렇게 방법들을 공부를 하고 이 겉보기 지름을 측정을 하는 시기 3, 4개를 걸쳐서 언제 겉보기 지름을 측정할 것인지 이거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계획을 세우면 그걸 실험하고 보고서 작성해서 1학기 프로젝트를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뭐 단편적인 계획들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친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을 찾기 위해서 실험을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런 태양의 겉보기 지름을 재는 방법을 아까 선생님이 동전으로 태양을 가리는 걸 한번 얘기해 줬었지. 실제로는 동전으로 태양을 가리면 눈 나빠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동전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저 멀리 있는 물체의 요 길이를 잴 수 있었습니다. 이 동전의 크기로 잴 수 있습니다. 이 비례식을 세우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게 또 이런 걸 우리가 응용해 본다면 저 멀리 있는 건물, 엄청 높은 건물, 이 건물 높이를 한번 재보고 싶다. 건물 높이를 재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건물 높이를 재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이거 원하는 사람만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자기 계획 세운 대로 계획 세우고 또 실험한 것들을 또 정리해서 한번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발표하고 하는 또 활동한 내용들은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잘 준비했다가 바로 계약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어서 케플러 제3법칙하고 뉴턴의 중력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